자, 현대시 세트 문항인데 첫 번째 작품이 오정헌의 여수야. 근데 이 여수가 지명이 아니라 여기 보면 객지에서 느끼는 여행, 쓸쓸함이나 시름 이렇게 나왔지. 그치? 그래서 그 여행할 때 이제 근심 이런 뜻이 해당이 되겠어. 여행할 때 근심, 나그네 근심. 자, 다음에 이제 뭐 나 작품은 기출문제도 나온 적이 있었던 방울소리라는 작품이고, 다음 마지막은 먼 곳의 그림, 수필 작품에 해당되겠어. 자, 우리 뒤로 넘어가 보면은 저기 10번 문제, 10번 문제 보기가 있어. 보기 좀 읽어보고 가작품 먼저 볼게. 자, 인간이 현실에 발붙이고 있지만 항상 자신이 있지 않은 다른 시공간에 대한 선망과 그리움을 품고 있다. 다시 다른 시공간에 대한 선망과 그리움, 즉 다른 시공간이 긍정적으로 표현이 되고 있지. 다른 시공간은 긍정적. 자, 그것은 자신이 발붙이고 있는 현실 자체가 부정적인 것이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일단 붙이자. 현실 자체가 부정적일 수도 있다. 이게 첫 번째 경우. 그렇지만, 그 다음에 현실에 대한 인간의 인식 자체가 왜곡된 것이기 때문일 수도 있다. 여기도 붙이자. 그러면 두 가지 유형이 있다는 얘기지. 다른 시공간을 선망하고 그려하는 경우는 두 가지야. 첫 번째, 현실 자체가 부정적이거나, 혹은 현실에 대한 인식이 왜곡되었거나. 자, 인간이 선망하고 그리워하는 시공간은 자신이 경험했던 과거의 시공간일 수도 있고, 첫 번째 경우 과거의 시공간, 다음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미래의 시공간일 수도 있다. 즉 과거가 긍정적일 수도 혹은 미래가 긍정적일 수도 있어.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망하고 그리워하는 것은 실현에 대한 기대 때문만은 아니다. 비록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일지라도 꿈꾸는 것 자체가 우리를 살게 하는 동기가 되는 것일지도 모른다. 실현에 대한 기대도 있을 수 있고 혹은 꿈꾸는 것 자체가 삶의 동기가 된다. 자, 가다는 화자 또는 글쓴이가 발붙이고 있는 현실과는 다른 시공간에 대한 선망과 그림을 나타내고 있는 작품이다. 자, 됐으면 가작품부터 보자. 자, 여수에 잠겼을 때, 여수니까 지금 제목 봤을 때 이 의미가 긍정적 의미야, 부정적 의미야? 부정적 의미지. 나에게는, 나 동그라미 치고 화자지. 나는 화자고. 자, 나에겐 조그만 희망도 숨어버렸어. 조그만 희망도 없으니까 이건 긍정적 상황, 부정적 상황? 그렇지, 부정적이 되는 거지. 유령처럼 흔들리는 슬픈 마음이요. 유령처럼 가름 묶어주고 사용된 표현기법 뭐니? 처럼 나왔으면 지기법이지. 유령은 밑에 보더니 방울이야, 방울. 원관념은, 방울의 원관념은? 그렇지. 흔들리는 슬픈 마음이 되는 거지. 화자의 정서지. 흔들리는 슬픈 마음, 부정적. 그리고 슬픈 마음이여 라고 했는데 이걸 부른 거야? 부른 게 아니야. 그렇지, 부른 게 아니지. 부른 게 아니고 느낌표까지 찍혀 있으니까 이거 사용된 표현기법이 뭐니? 그렇지, 영탄이지, 영탄. 불렀을 때는 도노법, 부른 게 아니면은 영탄. 자, 유지경 속으로 나오는 좁은 세상에 유지경이라고 해서 너희들 이렇게 망원경처럼 생긴 통에 이 안을 들여다보면 안에 각종 이제 그림 같은 게 막 보이는 거 있지. 그게 유지경이야. 모르겠으면 나중에 저기 인터넷 한번 찾아봐. 자, 유지경 속으로 나오는 좁은 세상에 이상스러운 세월들이니까 당연히 부정적이지. 현실을 긍정적으로 봐, 부정적으로 봐?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 나는 추억이 무성한 숲속에 섰다. 유지경을 메고 다니는 늙은 장돌뱅이의 고달픈 주막꿈처럼 요것도 직유지. 그러면 고달픈 주막꿈 밑줄 치고 원관념은 이것처럼 누덕누덕이 휘어진 때 묻은 추억 이렇게 나지. 때 묻은 추억 그렇지. 요 꿈의 원관념은 때 묻은 추억이야. 자, 신뢰할 만한 현실은 어디에 있느냐라는 얘기는 이게 뭔 소리야? 신뢰할 수가 없다. 그렇지. 현실은 부정적이지. 그다음에 나는 시정배의 원관념은 나 역시 직위법이고 시정배와 같이 현실을 모르며 아는 것처럼 믿고 있었다. 다시 현실을 모르는데 아는 것처럼 믿고 있는 거지. 현실을 제대로 알고 있어, 왜곡해서 알고 있어.
그렇지. 이게 바로 북에 나왔던 현실 왜곡인 거지, 왜곡. 왜곡된 채로 인식을 하고 있어. 자, 괴로운 행여 속 외로이 실 때면 괴로운, 외로이 이거 전부 다 화제의 정서지. 부정적이고. 그다음에 우리 행여라는 단어가 좀 낯설지만 우리 낯선 단어 나오면 항상 앞뒤 순서 바꿔보기로 했잖아. 행여의 순서를 바꾸면 뭐가 되니? 그렇지, 여행이 되는 거지. 괴로운 여행 속 외로이 쉴 때이면 달팽이 깍질 틈에서 문 밖을 내다보는 얄미운 노스타르자. 노스타르자는 노스텔지어라고도 하는데 고향에 대한 그림, 향수란 뜻이야, 향수. 이게 향수인데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인데 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문 밖을 내다보고 있잖아. 얄미운 존재가 나오고 있지. 사용된 표현기법은 뭘까? 문 밖을 막 내다보고 있어. 이 얄미운 놈이. 그렇지, 의인법이지. 의인이지. 너무나 반복되어 있고 뼈 없는 마음으로 뼈 없는 마음이라는 것은 뼈가 있으면은 단단하잖아. 뼈 없는 마음이라는 것은 무엇이 없는? 단단함이 없는 뭐 의지가 없는 이런 것이 되겠지. 자, 뼈 없는 마음으로 니는 무슨 두 뿔따구를 휘저보는 것이냐? 니는 할 때 니, 너는 이런 뜻이지. 여기서 넌 누구야? 그렇지. 노스타르자가 되는 거지. 그렇지. 당연히 의인화되어 있는 거지. 그리고 너라고 하면 몇 인칭? 2인칭. C에서 2인칭은 무조건 무슨 기능을 한다? 그렇지. 얘는 2인칭 청자가 되는 거지. 그래서 무슨 두 뿔따구를 휘저어보는 것이냐. 우리 달팽이 깍질 속에는 당연히 달팽이가 있겠지. 그치. 그래서 이 노스타르자를 달팽이에 비유해서 표현하고 있는 구절에 해당돼. 자, 되었으면 문제 들어가도록 하자. 자, 적절한 것. 가는 동일한 시어나 식구를 반복적으로 제시했다. 라고 했는데 어떤 시어가 반복되고 있니? 요기만 보더라도 요지경 속으로 나오는 좁은 세상이 있고 요지경을 메고 다니는 늙은 잘동배 요지경이 반복되고 있지? 그치 요지경. 자, 그래서 뭐 여기다 너무나 이런 것도 있었잖아. 그렇지. 그래서 요건 동그라미 가는 맞다. 다음 2번 지그의 표현 방식을 사용했어 안 했어? 지그법 있었어 없었어? 있었지. 그렇지. 표시를 해놓으라고. 그렇지. 중요한 건 그게 화자가 처한 시적 상황을 구체한 것인 것만 확인해 보면 되겠지? 그렇지? 자, 그럼 직유법들이 이제 유령처럼 흔들리는 슬픈 마음이니까 화자와 관련이 있어 없어? 있지. 화자 관련이 있단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화자가 처한 시적 상황을 구체화했으니까 가와 달리라는 표현은 OX? 그렇지. X. 그렇지. X. 가도 그렇다. 다음에 3번 가는 영탄적 표현 많이 사용됐잖아. 그렇지. 다음 4번 가는 공간의 변화를 공간이 달라진 거 있었니? 이런 건 없었지. 지어주고 나는 가의 상항의 가정을 통하여 화자의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는데 일단은 가정이라는 표현이면 뭐 상황을 가정한 거 뭐 이런 게 가정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 그렇지. 이런 건 가정은 아니야. 그렇지. 자, 그래서 뭐 화자의 소망을 드러내는 것도 역시 아니지? 그치? 그래서 지워주자. 자, 다음에 6번 적절한 것은 이런데 A부터 확인해보자. A가 유령. 유령의 원관념은 흔들리는 슬픈 마음이지. 흔들리는 슬픈 마음. 자, 그럼 요거 가지고 1번부터 보자. 화자를 위로하고 격려했어? 아니지. 심지어 갈등을 함축하고 있니? 그치. 심지어 갈등으로 볼 수 있지. 동그라미. 화자의 처세. 처세라는 것은 세상에 대처하는 걸 뜻해. 세상에 대처하는 모습을 상징하고 있어? 이것도 아니지.
정서적으로 애착을 보이고 있니? 방울에? 아니지. 화자의 정서적 불안정을 형성한 거? 되겠지. 흔들리는 거니까, 동그라미. 자, 다음 7번은 다니까 못 보고, 다음에 8번 넘어서, 적절치 않은 것은 이라는데, 기억, 니은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아. 기억을 보면은, 요지경을 메고 다니는 늙은 장돌뱅이의 고달픈 주먹꿈처럼 누덕누덕이 기어진 때 묻은 추억이지. 그렇지? 자, 그럼 요거 가지고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1번. 화자의 고된 처지를 장돌뱅이에 빗댄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지. 동그라미. 다음에 니은. 니은 보니까 달팽이 깍질 틈에서 문 밖을 내다보는 얄미운 노스타르자. 향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지. 그렇지? 그러면 요거 가지고 화자가 느낀 정서를 사물의 형상으로 구체한 거 맞아. 그렇지. 달팽이처럼 구체했으니까 이것도 동그라미가 되는 거지. 이것도 동그라미. 자, 됐고. 디귿은 다음 작품이지? 그렇지. 넘어가자. 자, 여수와 향수를 비교한 건데 적절한 거. 여수는 여행의 근심 걱정이었어. 쓸쓸함, 고독함. 1번. 화자를 좌절하게 하는 정서이다. 시작 부분에 뭐라고 나와 있어? 여수에 잠겼을 때 나에겐 조그만 희망도 숨어버렸어. 조그만 희망도 없으니까 좌절이란 말 쓸 수가 있겠지, 그치? 동그라미. 자, 그래서 1번을 동그라미. 다음 2번. 화자의 상상을 통해 얻은 거야? 상상이야? 아니지. 다음에 화자 부끄러움을 느끼니? 아니지. 다음에 누군가를 떠올렸어? 아니지. 다음에 심리적 이완을 초래. 이완은 긴장감이 풀리는 거야. 심리적으로 긴장감이 풀렸어? 아니지. 그럼 남는 거 답은 1번 이러면 되겠지? 자, 다음 10번 문제 적절하지 않은 거 가와 관련해서 쭉 보자. 자, 1번. 가의 유지경 속으로 나오는 좁은 세상. 이것은 화자를 추억이 무서운 숲속으로 이끈다는 점에서 자신이 살아온 현실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렇지. 우리 현실 인식은 부정적이었지. 이건 동그라미. 다음에 4번 넘어가요. 4번. 신뢰할 만한 현실은 어디에 있느냐? 믿을 만한 현실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했어. 이것은 각각 현실을 모르는 무지함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현실을 왜곡하여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이러는데 이게 기억이 잘 안 나지. 그렇지? 해당 구절만으로는 좀 판단이 좀 애매해. 이게 뭔 소리냐면 현실을 믿을 수가 없다. 근데 현실을 모르는 무지함에서 비롯되었다. 현실을 왜곡하여 인식하고 있다. 이게 바로 연결이 안 되거든. 다시 작품으로 돌아가봐. 다시 돌아가봐. 자, 그래서 선생님도 다시 돌아왔었어. 신뢰할 만한 현실은 어디 있느냐? 다음 줄에 뭐라고 했어? 시정배와 같이 현실을 모르며 아는 것처럼 믿고 있었다 이렇게 했잖아. 참고로 시정배는 시정잡배 할 때 시정배야. 시정잡배처럼 현실을 모르며 아는 것처럼 믿고 있었단 말이야. 실제로 현실을 어때? 모르고 있는 거야. 그렇지? 자, 그럼 현실을 모르고 있는데 아는 것처럼 믿었으니까 다시 돌아와서 자, 현실을 모르는 무지함 맞아? 맞지? 다음에 현실을 왜곡하여 인식하고 있는 거 맞아? 맞지? 모르는데 아는 것처럼 생각을 했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거 가에 대한 설명은 적절한 표현인 거야. 여기까지 됐니? 오케이. 자, 됐으면 이제 나 작품 넘어가도록 하자. 나 작품. 자, 나 작품의 제목은 방울소리고, 자, 제목 자체가 청각적 이미지가 들어가지. 자, 들어가자. 청계천칠과 골동품 각이야. 자, 가로 묶어주고 이건 배경. 자, 이 배경에서 나 화자지. 어느 황소목에 걸렸던 방울 하나 샀다. 그 영롱한 방울 소리를 딸랑거리던 소는 이미 이승의 짐승이 아니지만 그 방울을 딸랑거리던 소는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그렇지, 죽었지만 그렇지만 나는 소를 몰고 여름해에 질려 하산하던 그날의 소년이 되었어. 다시 이 구절 끊어봐봐. 나는 갑자기 소년이 되었지.
실제로 나는 소년이 될 수가 있니? 아니지, 그렇지. 이 과거를 뭐 하고 있어? 그렇지. 이 과거 이상에 해당되는 거지. 그러니까 요 위에가 현재라면 이 방을 들고 가면서 갑자기 과거로 돌아가 버린 거야. 과거가 해상돼 버린 거야. 자, 배고픈 저녁 연기 피어오르는 마을이야. 배고픈 저녁 연기가 피어오르는 마을이라는 건 이 마을은 어떤 마을이다? 그렇지. 가난한 마을이 되는 거지. 이런 가난한 마을로 터덜터덜 같은 말 뭐라고 해? 그렇지. 음성상징어. 자, 그렇게 걸어 내려왔다. 장사치들의 흥정이 떠들썩한 문명의 골목에선 지금, 다시 지금이지. 자, 다시 끊어주고, 다시 현재야, 여기서. 지금, 시간 펴주고. 3년차가 울려대는 경적이 저자 바닥에 따가운데, 경적이 따가운데, 경적이 뭐니? 경적. 빵빵 이거지. 어느 감각? 청각. 따가운데, 이거 어느 감각? 그렇지, 촉각. 무엇에 무엇하? 어느 감각이 어느 감각화? 그렇지. 원래 원감각이 청각이었으니까 청각의 촉각화가 되는 거지. 청각의 촉각화야. 공감각. 자, 내가 몰고 가는 소의 딸랑이는 방울소리는 돌담 넘어 옥분이네 안방에 들릴까 말까. 살인문 바퀴에 나와 날 기다리며 섰을 누나에게 들릴까 말까 라고 있어. 자, 그러면 우리 돌담이 있고 살인문이 있고 이거는 어느 지역이야? 도시야, 시골이야? 시골인 거지, 그렇지. 그럼 이 장면 지금 어떠냐면 지금 현재랑 그 다음에 이 시골의 과거가 어떻게 되고 있어? 그렇지, 공존하고 있는 거지. 요 둘이 중첩되고 있는 거지, 중첩. 둘이 겹쳤어. 까지 되었으면 문제 들어갈까? 자, 문제 들어가자. 자, 나작품. 동일한 시어나 식구 반복이 돼 있어, 안 돼 있어? 안 돼 있다고? 돼 있다고? 안 돼 있다고? 봐봐, 마지막 구절 봐봐. 뭐라고 나와 있니? 들릴까 말까. 옥분이네 안방에 들릴까 말까? 누나에게 들릴까 말까? 그렇지. 들릴까 말까? 반복되고 있지. 이건 19가 반복되고 있지. 그래서 나와 달리라는 표현은 지워주면 될 것이고. 다음에 3번. 대조의 방식. 뭐가 대조가 되고 있니? 이거는 남은 게 답이 3번밖에 없으니까 3번은 무조건 맞는 표현이잖아. 뭐랑 뭐가 대조가 돼? 그렇지. 과거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이 서로 대조가 되고 있지. 현재는 시끄러운 도시고, 과거는 조용한 시골 마을이고. 자, 되었으면 다음 문제. B 보니까 방울이지. 이 방울을 통해서 과거로 돌아오고 있어. 과거에서의 매개체가 되고 있네. 자, 2번. 화자의 심적 갈등과 관련 있니? 아니지, 심적 갈등 아니지. 다음에 5번. 화자의 유년 시절 떠올리게 했지? 그렇지. 답은 5번이 답이 되겠다. 자, 뒤로 가서 디귿, 리을, 미음. 디귿부터 볼까? 디귿만 볼 수 있겠네. 디귿. 내가 몰고 가는 소의 딸랑이는 방울소리는 이렇게 나와 있네. 방울소리. 자, 디귿 보면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모습을 공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우리 공감각이 어딘가 있긴 있었지? 그치? 그런데, 아니지. 디귿은 아니지. 디귿 윗줄에 공감각이 있었던 거지. 디귿이 공감각이 아니야. 그치? 즉, 위에 어떤 경적이 따가운데 이게 공감각이었던 거지. 그치? 그래서 이건 아니다. 답은
3번. 8번 문제 해결됐어? 오케이. 자, 다음 넘겨서 향수는 이거 다와 관련이 있고, 다 그리고, 다음에 10번에 2번 쭉 붙자. 2번. 나의 소를 몰고 여름에 진력 하산하던 그날의 소녀는 화자가 그리워하는 대상으로. 화자의 그림이 과거에 경험했던 시공간에 향하고 있다. 그렇지. 과거를 추구하고 있지. 다음에 4번. 나의 3륜차가 울려대는 경적이 저자 바닥에 따가운데. 와 같은 인식은 현실을 모르는 무지함, 현실을 왜곡하고, 지금 3륜차가 울려대는 경적이 이렇게 따가운 것은 사실이야? 아니면 왜곡된 거야? 사실 자체지, 그렇지. 그래서 왜곡하여 인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지. 됐어. 자, 마지막 먼 곳의 그림 들어가자. 자, 그것이 헛된 일임을 안다. 헛된 것을 알고 있어. 그러나 동경과 기대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무너져버린 뒤에라도 그림은 슬픈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어요. 슬픈 아름다움, 이런 표현 뭐라고 하니? 슬픈데 아름다워. 상대 표현기법이? 이거 역설법이죠, 역설. 나는 새해가 올 때마다 기도드린다.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어떤 엄청난 일, 무시무시하도록 나를 압도시킨 일, 매혹하는 일, 한마디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나는 기대하고 있다. 올해도 마찬가지다. 모험 끝에는 허망이, 여행 끝에는 피곤만이 기다리고 있는 줄을 잘 안다. 그리움과 먼 곳으로 훌훌 떠나버리고 싶은 갈망. 즉, 이 글쓴이는 아주 먼 곳을 그려하고 있는 거지. 바하만의 식구처럼 식탁을 털고 나부끼는 머리를 하고 아무 곳으로나 떠나고 싶은 것이다. 그냥 훌쩍 떠나고 싶은 마음. 먼 곳의 그리움. 폼베흐. 독일어인 것 같아. 자, 모른 얼굴과 마음과 언어 사이에서 혼자이고 싶은 마음. 텅 빈 위와 향수를 안고 돌로 포장된 음습한 길을 거닐고 싶은 욕망. 아무튼 낯익은 곳이 아닌 다른 곳. 모르는 곳에 존재하고 싶은 욕구가 항상 나에게는 있다. 포장마차를 타고 일생을 전전하고 사는 집시의 생활이 나에게는 가끔 이상적으로 생각된다. 즉 집시들은 막 떠돌아다니잖아. 근데 나는 그게 이상적으로 생각해. 나는 이런 삶을 추구를 하고 있는 거지. 노래, 무대불가의 춤, 사랑, 점친일로 보내는 짧은 생활, 짧은 생. 내 혈관 속에서는 어쩌면 집시의 피가 한 방울 섞여 있을지도 모른다고 혼자 공상해보고 웃기도 한다. 내 영혼에 언제나 고여있는 이 그리움의 샘을 올해는 몇 개월, 아니 몇 주일 동안만이라도 채우고 싶다. 즉, 몇 개월이나 몇 주일 동안 여행을 가고 싶은 거지. 너무나 막연한 설계, 아니 오히려 반설계라 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플랜은 그것이 미래의 불확실한 신비에 속해 있을 때만 찬란한 것이 아닐까. 다시, 모든 계획은 불확실한 신비 속에 있을 때 긍정적이라는 얘기지. 그치? 불확실할 때 긍정적이야. 이루어짐과 같은 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즉, 이 계획이 실현되는 것은 상관이 없어. 그렇지. 꼭 실현되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 동경의 지속 속에서 나는 내 생명의 연소를 보고 그 불길이 타오르는 순간만으로 메워진 삶을 내년에도 설계하려는 것이다. 다시, 내 생명의 연소를 보고, 생명이 타는 거지. 생명이 타는 것을 보고 그 불길이, 여기서 그 불길은 내 생명이지. 내 생명이 타오르는 순간만으로 메워진 삶을 내년에도 설계하는 것이다. 아름다운 꿈을 꿀 수 있는 특권이야말로 언제나 새해가 우리에게 주는 유일한 선물이 아닌가 나는 생각해 본다. 자, 됐다. 됐으면 마무리하러 가자. 7번. 적절한 것. 보편적인 사고의 문제점을 성찰하고 있어. 보편적인 사고의 문제점?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지? 그치? 다음 2번. 글쓴이가 과거에 체험한 사실을 바탕으로 반성하고 있니? 아니지. 과거도 아니고 반성도 아니고. 다음 3번. 구체적인 경험보다는 공상과 사유의 방식. 공상, 사유. 사유는 생각하는 거지.
공상과 생각의 방식으로 글쓴이가 바라는 바. 이 글의 글쓴이가 바라는 바는 뭐였어? 먼 곳으로 떠나는 거. 그렇지. 그럼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지. 다 됐다. 오, 끝.